네, 주연 뉴스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현장 N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동과 영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지사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일임 기자. 네, 영동지사입니다.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이번 달 31일 동해중부선이 개통이 되고 강릉과 부산까지 동해선 전 구간이 연결되는 초가격 경제권 시대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31일 개통하는 동해중부선은 강원도 삼척에서 경북 포항까지 연결됩니다. 전체 거리는 166.3km, 소요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이날 개통식도 열릴 계획인데요. 지역마다 기대감이 큰 만큼 개통식도 울진과 삼척 두 곳에서 연달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척에서 포항 동해중부선은 도내 구간 37.2km를 포함해 전체 166.3km 구간에 3조 4천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구간이 완공되면서 강릉에서 동해, 삼척에서 포항, 울산, 부산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최고 시속 150km의 ITX 마음 열차가 투입돼 하루 8번 운행됩니다. 지역마다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은 함께 공동 마케팅과 열차 이용객 대상 상품 개발 등 새로운 관광 플랫폼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최근 삼척 이사부독도 기념관에서 강원관광재단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화력발전소 송전 제약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던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송전량이 부족해 전기를 더 이상 보낼 곳이 없어 민간 발전소들이 가동했다 중단했다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이 악화되고 고용 불안이나 세수 감소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지역 경제 역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일례로 삼척 블루파워의 경우 지난 5월 1호기 상업 운전에 나섰는데 현재 7개월 넘게 발전기가 멈춰 있습니다. 이달 2호기 시운전을 마치긴 하지만 앞으로의 정상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동해안의 화력 발전소는 4곳입니다. 그중에 3곳이 민간 발전사인데 모두 송전 제약 문제로 올해 평균 가동률이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이미 구조조정에 들어간 곳도 있고 인력 감축을 앞둔 곳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력업체의 상황도 악화돼가고 지자체 세수에도 영향을 미쳐 그야말로 악화일로입니다. 정부는 시기를 앞당겨 내년까지 필요한 송전 선로를 준공한다는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발전업계 또 지역사회가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네,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속초시가 접경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던데 그럼 이제 정부 지원에도 포함될 수 있어서 지역에서 기대감이 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속초시는 민통선과 가까워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지만 정작 접경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역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그러다 최근 정부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접경 지역에 속초를 추가하기로 한 건데요. 이로써 도내에서는 속초를 포함해 고성과 철원, 화천과 춘천, 양구, 인제 등 7곳이 접경지에 포함됐습니다. 접경지로 지정이 되면 우선 정부 지원이 늘어납니다. 연간 15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받게 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그 밖에도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또 특수상황지역 등의 각종 공모를 통해 관광과 교통 등 국비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정을 구체화하고 오는 2026년부터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동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송일임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영서지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창현 기자 나와 있는데요. 정창현 기자. 네, 영서지사입니다. 네, 올해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지역에 큰 위기가 찾아왔던 태백시의 희소식이 찾아왔다고 하죠. 5천억대 사업이 태백에 들어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 산업이 절실했던 태백시가 5,138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습니다. 사업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URL 사업인데요. 지하 연구시설이 들어서면 일자리 등 태백시가 예상하는 직간접적 경제 파급 효과는 1조 원 이상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을 유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거셌기 때문인데요. 98개 사회단체가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직접 대전 지하연구시설이나 경주의 방패장을 가서 설명도 하고 이게 지하도시가 이제 건설되는 겁니다. 우리 광부분들이 계십니다. 태백에. 광부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지하 500m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연구하게 됩니다. 우려되는 방사성 폐기물이라든지 사용한 핵연료는 전혀 반입되지 않아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되는 기간은 20년으로 2050년 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폐광지 소식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북항쟁에 대한 진실규명이 한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80년 4월 정선 사북에서 발생한 국가폭력 사태인 사북항쟁이 40년이 훌쩍 지나 더 자세한 내방이 드러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사북 사건 관련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결정했는데요. 전두환 신군부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영장 없이 광부와 주민들에게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가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당시 수사단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반발해 일어난 광부들의 총파업에 대해 주민 200여 명을 영장 없이 고문했습니다. 지난 2008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결정했지만 이번 진실규명은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14명의 요구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미 이 신청 전에 5분은 사망한 상태여서 가족들이 신청을 했는데 14명 신청자 중에 지금 7분이 이미 고인이 된 상태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직권조사를 통해서 많은 숨어있는 피해자를 좀 찾아내야 된다는.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겨울을 즐길 수 있는 시설에도 사람들이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원주의 아이스링크장 인기도 대단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댄싱 공연장을 얼려서 만든 야외 아이스링크장에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1848제곱미터 규모에 달하는 야외 아이스링크장에는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났는데요. 안전을 위해 5살부터 9살까지의 어린이들 위한 키즈존도 따로 마련됐습니다. 좋아요. 저번에도 괜찮아요. 무릎은 아픈데 엉덩이는 안 아파요. 지난해에는 4만 명 이상이 아이스링크장을 찾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무료인 입장료가 인기의 비결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케이트, 헬멧 등의 장비가 없어도 현장에서 2,000원만 주면 빌릴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의 스케이트 등 장비 사용은 금지되니까 이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이스링크는 내년 2월 9일까지 운영되고 평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엔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영서지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